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60일 전인 4월 14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제7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 논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할 지방선거 홍보대사가 위촉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와 관련해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11기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날이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 13일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4월 14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들의 안내를 실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로 안내드립니다.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회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 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의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의 방문이 금지되며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통리반장과 회의를 열어야 할 때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해야 할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해당 법령에서는 이와 함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 금지 사항도 명시하고 있는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 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20여 회에 걸쳐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위촉이 이뤄졌습니다. 체육 동호인부터 다문화 가족, 대학생까지 다양한 세대를 대표하는 이들로 선발된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는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폭넓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중년의 생활체육 동호인부터 다문화 가족, 언론인, 그리고 20대의 대학생까지 다양한 세대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티셔츠를 입고 하나가 되어 외치는 아름다운 선거.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한 지방선거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에는 투표권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투표권이 생겼는데 또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더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된 만큼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과 또 후보자를 만나는 취재 역할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번에 6.13 지방선거 홍보대사를 맡다 보니 우선 매우 기쁘고요. 감회도 좀 새롭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인이니까 그 역할에 충실을 하면서도 또 지역 선관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으로 홍보대사로 임명된 7명은 앞으로 자신의 소속단체에서 다양한 선거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본인의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와 함께 각종 선거 관련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 선관위에서도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울산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울산 현대 프로축구팀의 김도훈 감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고 인천시 선관위의 경우 젊은 층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기 아이돌 빅플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선거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이죠.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와 선거 장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3, 4명이 한조가 되어 최신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해 본인 확인기 등 각종 선거 장비를 설치해봅니다. 준비가 끝나고 난 후에는 직접 작동을 시켜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장비를 운용해봅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및 선거장비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에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내 각 위원회별 사전투표 담당자, 사무보조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받으셔갖고 또 그 읍면동의 그 사전투표 이제 관리관이라든가 그 사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장비나 이런 투표지 분류기 이런 분야는 우리 그 각 위원회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번 지방선거가 아주 무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실습 교육은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 중심의 사무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전투표 운용 장비, 투표지 분류기, 심사 개수기의 설치, 운영 방법, 장애 발생 시 처리 요령 등 실습 위주의 내용으로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 사전투표 관리에 완벽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의 등용문이죠. 선거연수원이 운영하는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올해 11기 교육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그 개강식이 열렸는데요. 개강식 모습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예비 정치 사회 지도자들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11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개강식을 위해 이용섭 선거연수원장과 김홍신 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해 교육 담당자들과 4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느꼈으면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교육인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낀 것은 어느 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나는 멋진 선택을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용섭 선거연수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강생들의 자기소개 등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으며 말미에는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리더십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16주간 운영될 예정이며 선거,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전문 과정과 역사, 인문, 문화, 언론 등 교양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3년 3월 첫 문을 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350여 명의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권자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통한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강연 콘테스트의 예선전이 개최됐습니다. 열띤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나는 노래와 연극, 진정성이 묻어나는 강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7일 제7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한 강연 콘테스트의 예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의 예선 대회자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내가 경험한 선거 참여의 중요성 등 생활 속에서 느낀 민주주의,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재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의 주역인 여러분들을 이곳 저희 강연 콘테스트 예선에서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기준은 강연 주제 내용의 명확성, 독창성, 그리고 발표의 열정, 진정성 등과 관련된 발전 가능성, 내용의 완성도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이날 예선대회는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됐으며 본선을 통과한 청소년부, 일반부 각 7개 팀은 오는 5월 12일 KBS 아트홀에서 결선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인천 시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의 젊음의 상징인 로데오 거리 광장에서 6.13 지방선거에 참여를 위한 이벤트를 연 것인데요. 인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수 소리와 함께 큰 막이 걷히고 인천 시민들의 희망 공약이 든 선거 홍보 조형물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소통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알리는 홍보 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역삼각형 투표 모양의 희망 공약이 게재된 공이 들어있는 조형물은 특히 인천시의 대표 젊음의 거리인 로데오 거리 중앙에 설치돼 거리를 오가는 인천 시민들에게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는 데 그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 지역 대학 댄스 동아리 팀과 걸그룹 샤샤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인기 아이돌 그룹 비플로의 홍보대사 위촉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제7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참석해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개혁소위원회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됐고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 논의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이 진행됐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하향 조정과 기탁금 반환 사유 추가, 호별 방문 제한의 완화 등이며 특히 이와 함께 의결된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용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특정 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그 취지를 고려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위헌 조항을 해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울산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울산 현대축구단과 울산축구협회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8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 강원 FC의 K리그 경기에서 울산시 선관위는 페어플레이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위원장의 시축, 투표 참여 퍼포먼스를 비롯해 위원회 홍보 동영상 상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 담당자는 축구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울산 시민들에게 선관위의 엄정 중립, 공정관리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페어플레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봄철 전남 지역 관광객 증가에 따라 전라남도 내 유명 관광지와 운송수단을 활용한 선거 참여 홍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로 떠나는 여행, 여행에서 만나는 선거를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홍보 활동은 전라남도 내 유명 관광지 및 터미널 등의 홍보물 설치, 전라남도 개인택시 사업조합과의 희망택시 서포터즈단 운영, 홍보물 설치, 관광지 소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지역선거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관광지 내 교통수단, 시설물을 홍보 자원화함으로써 지역민과 더불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선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광장에 투표함 모형의 선거 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오감 만족 프로젝트의 두 번째 순서로 유권자들의 촉각 만족을 위해 지난 7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광장에 대형 투표함 모형 선거 체험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투표함 모형 선거 체험관에서는 사전 투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선거에 대한 실시간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선거 체험관의 개관식에서는 실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함을 활용한 퍼포먼스, 정책선거 활 관역 맞추기, 또 정책선거 놀이터가 운영되는 등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혹시 매니페스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 매니페스토라는 말, 알고 보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생활 속에서도 널리 쓰이는 이 매니페스토에 대해 오늘 선거 상식에서 알려드립니다. 장현재 아나운서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합니다. 17대 대통령의 공약은 92개, 민선 4기 16명의 광역단체장들의 공약은 1,008개, 230명의 기초단체장의 공약은 8,000개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무수한 공약 중 실현이 가능한 공약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공약의 홍수 속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타당한 예산과 근거는 있는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바로 우리는 매니페스토라 말합니다. 생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선거 상식 매니페스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으나 결국 실패한다. 1834년 영국의 정치인 로버트 필의 말입니다. 당시 보수당의 당수였던 로버트 필은 정치인들의 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시작으로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10대 매니페스토 정책을 제시해 당선되면서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전 세계의 정치권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토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시간은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방선거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자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게 되었고,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국민들에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정치인들에게는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추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 이후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 각종 활동을 펼쳤고 이제는 선거와 후보자 그리고 매니페스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매니페스토를 평가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매니페스토의 평가 기준은 바로 스마트 지수 그리고 셀프 지수입니다.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 이 5가지와 공약의 지속성, 자치력 강화, 지역성, 후속 조치 이 4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런 기준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도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매니페스토의 본 고장이자 의회 정치가 발달한 영국은 매니페스토의 정석으로 꼽힙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2.5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 도서를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영국의 유권자들은 공약집을 구매해 꼼꼼히 따져보고 이행 여부를 체크합니다.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이면 영국 내 주가가 출렁인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당들이 발표하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앞으로의 국가 정책의 방향 등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후보자에게도 유권자에게도
국민의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는 매니페스토.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매니페스토를 실현하는 정책선거 추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보다 자세히 편리하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네 공약지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언론기사, 지방의회 회의록 등을 기초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거친 후 이를 시각화해 공약지도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작된 우리 동네 공약지도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공개됩니다. 유권자들은 이 공약지도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 이에 합당하게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후보자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알고 주민들에게 더 이로운 공약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희망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공약 제안 코너를 운영하고, 정책 공약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확인은 물론 지난 선거의 공약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개시일 전 일주일간을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으로 지정해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과 지속적인 캠페인 등의 실시로 공직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무수하게 쏟아지는 관심성 그리고 선심성 공약들. 후보자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보다 현명하게 이를 확인해 국민들과의 약속이자 신뢰의 의미가 담긴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선거 역사에 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거상식 장현재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또는 후보자 지지도 조사 등 선거 여론조사에 있어서 착신 전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당내 경선과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정당, 후보자,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안내 실시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선거법 위반 예방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4월 12일에 실시된 충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선거와 한밭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시 서원구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대학과 함께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위탁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위탁관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대학교로부터 선거관리 위탁 신청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청, 직장협의회, 안건투표 등 34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26,408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4월 둘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독립의 구심점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그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상실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며 1910년 경술국지로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암담한 시기 속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됐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을 비롯한 6개 이상의 지역에는 독립운동을 위한 8개의 임시정부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단일화된 조직이 아닌 지역별로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본부 개념이었는데요. 지속적인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억압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하나의 통합된 임시정부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외교 활동이 쉬운 곳이 필요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중국 상하이가 임시정부 출범지로 결정됐고,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4월 10일 의정원 회의에서 우선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29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제정, 공포합니다. 이어 4월 13일 한성 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시, 광저우 등으로 청사를 옮기며 열강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펼치는 한편, 연통제 등 비밀 조직을 통해 국내의 국민들과 연계해 범민족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국의 광복을 막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으로 활약하였음에도 국제사회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관복을 맞아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환국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점에서 우리 후대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자 우리의 첫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지 9년 만에 세운 정부이며 군주국가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였고, 대외적으로는 27년간 정부 조직을 유지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고 독립과 국권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13일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뜨거웠던 마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무려 12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요.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존경을 받았던 인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4선에 성공하지만 이듬해 4월 12일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안타까운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882년 1월 30일 뉴욕의 명문가이자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1910년 28세의 나이로 뉴욕주 상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이후 192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승리했으며 1932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됐고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의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요. 국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었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극도의 공경에 빠졌으며 산업 생산은 공황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대공황의 정점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취임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단언하며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은행을 휴업시켰고 공공사업 확대와 실업자 구제, 복지 확충과 금융개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뉴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위기 때마다 새로운 개혁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6년 2선, 1940년 3선, 1944년 4선에 연달아 당선됩니다.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을 지휘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4선에 당선된 지 1년 후인 1945년 4월 12일 별장에서 여러 서류를 검토하던 그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말을 남기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독일 항복 불과 한 달 전,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 넉 달 전이었습니다. 언론은 미국인들이 링컨 대통령 암살 이후 가장 큰 슬픔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시신이 조지아, 워싱턴, 그리고 고향인 뉴욕의 하이드파크에 이르는 수천 킬로미터의 연변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마지막 가는 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미국은 트루먼이라는 유능한 후계자의 등장으로 큰 문제 없이 안정화되었는데요. 이미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이 사후에도 논란이 되면서 1951년 헌법 개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3선 이상 연임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에 빠졌던 미국을 구해내고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장애가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희망만을 보여주려 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그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국민이 직접 후보자 토론회에 주제와 질문을 제안하는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 주제 질문 공모가 실시됩니다.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공모는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중앙토론위원회 및 시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모 사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의 의제 설정에 사용될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이며 토론 주제는 공정성, 적합성, 시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앙토론위원회는 지역 내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중심의 토론 주제의 발굴을 기대하며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기준일인 5월 22일 전후로 전입신고하는 사람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일 투표소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5월 22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5월 23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기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입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전입신고에 따른 투표권 행사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연한 봄과 함께 꽃 구경을 비롯한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전국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즐거운 봄나들이와 함께 선관위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하신다면 즐거움도 배가 되고 민주주의 의식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